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베트남 전역이 삼성 철수 발표로 초토화된 가운데 대통령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기술 독립을 외치며 외국 기업을 몰아내던 그의 정책은 단 6개월 만에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고 시민들은 거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죠. 지금부터 전 세계가 주목한 이 충격적 사태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20년간 사업을 해온 한국인 사업가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베트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목격한 산증인이죠. 특히 삼성이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로 이 나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고 도시는 첨단 기술로 빛나기 시작했죠. 베트남 정부도 이런 변화를 환영하며 외국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저 역시 그 덕분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2024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응우엔 타이노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기술 자주국가를 선언하며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죠.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저는 앞으로 닥칠 변화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에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죠. 정부 관료들은 외국 기업 우대 철폐법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조세 정책과 감사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젊은이들이 모여 우리가 왜 한국에 굴복해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NS에는 기술 독립을 외치는 해시태그가 쏟아져 나왔고 언론들도 이에 동조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대통령의 아들 타일롱이었습니다. 그는 삼성 장학생 출신으로 한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침묵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은혜를 잇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배신이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대통령의 기술 독립 선언은 점점 더 강경해졌습니다. TV에 나와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맹세했죠. 국무회의에서는 경제 관료들이 삼성 철수 가능성을 우려하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이 경제 논리보다 중요하다며 그들의 우려를 일축했죠. 대통령의 부인 린다 여사는 남편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녀 역시 삼성의 지원으로 한국에서 유학했고 그 경험이 오늘날 대통령 부인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타일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몰래 한국의 삼성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아버지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더군요. 국회에서는 삼성 철수에 대비한 긴급 예산안이 비공개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베트남 관료가 중국 기업과 기술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것이었죠. 이 소식에 삼성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자사 보안팀이 포착한 영상이 있었는데 베트남인 엔지니어가 반도체 설계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는 장면이었죠. 해킹된 이메일에는 중국 업체로부터 200만 달러를 제안받았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기술 보호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반응은 예상외였죠. 오히려 삼성이 먼저 베트남 법률을 위반한 증거를 대라며 맞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언론이 삼성 철수 검토 중이라는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이 이를 긴급 속보로 다루었고 베트남 증시는 하루 만에 3.2%나 폭락했죠. 그럼에도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기술도 없이 불안정한 외국 기업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의 조건부 철수 발표가 공식화되자 베트남 전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협력하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을 쳤고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커졌죠. 하노이 시청 앞에는 삼성은 우리 도시를 살린 은인이라는 피켓을 든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SNS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삼성 고마워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같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아들 타일롱이 용기 있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와 제 아버지가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죠. 자신이 삼성 장학생으로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기술뿐만 아니라 시스템과 가치관을 배운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삼성을 떠난 베트남 근로자들이 중국 공장에서 겪는 참상이 담긴 영상이 유출된 것이었죠. 급여는 제때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론은 극적으로 뒤집혔고 대통령 지지율은 20% 아래로 곤두박질 쳤죠. 베트남 GDP의 28%를 차지하던 삼성의 공백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죠. 긴급 기자회견에서 그는 삼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팀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뒤늦은 사과는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쏟아졌죠. 대통령은 아들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왜 나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는 아버지의 질문에 타일롱은 냉정하게 답했죠. 아버지는 늘 듣고 싶은 말만 들으셨다고요. 같은 시각 삼성은 외교부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기술보호법안 없이는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메시지였죠. 대통령은 고심 끝에 특사단을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고 그 대표로 아들 타일롱을 임명했습니다. 타일롱이 삼성 본사를 방문했을 때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삼성 글로벌 전략실의 김 이사는 정치는 감정이지만 기술은 원칙이라는 말로 협상을 시작했죠. 타일롱은 진심으로 다시 기회를 원한다며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삼성 측은 기술 유출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배상금 지급,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죠. 협상 내내 타일롱은 자존심을 버리고 진정성을 호소했습니다. 때로는 굴욕적일 정도로 고개를 숙이며 베트남의 변화 의지를 전달했죠. 협상 마지막 날, 김 이사가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법을 바꾸라는 것이었죠. 그것만이 진짜 약속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타일롱은 베트남 국회에서 기술 유출 시 최소 20년형, 해외 유출 시에는 무기징역을 명시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귀국한 타일롱은 즉시 아버지를 찾아가 이 법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과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거셌죠. 무기징역은 너무 과하다. 외국 기업에 굴복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타일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을 한 명씩 직접 만나 삼성이 베트남에 가져다준 혜택과 현실을 설명했죠. 그의 진정성 있는 호소가 조금씩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 시민, 교수, 언론인들이 자발적으로 기술보호법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4%가 법 통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드디어 9월 20일, 베트남 국회는 찬성 142표, 반대 38표로 산업기술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법이 통과되자 타일롱은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김 이사는 미소를 보이며 이 정도면 당신들은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은 곧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 조건부 복귀를 공식 발표했죠. 기술은 신뢰를 통해 성장한다. 베트남은 그 신뢰를 보여줬다는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이 소식이 베트남 전역에 퍼지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이라는 구호가 도시 곳곳에서 울려 퍼졌죠. 삼성은 복귀와 함께 더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시범 프로젝트와 차세대 반도체 교육대학 설립 계획을 발표한 것이죠.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서서 한국과 함께 미래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의 갈등을 화해로 마무리했죠. 삼성은 베트남 복귀와 동시에 이전보다 2배 규모의 스마트 제조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언론들은 다시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자며 감동적인 사설들을 연재했죠. 전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삼성 장학 프로그램 설명회가 열렸고 지원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과거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리나는 외교 고문으로 초빙되어 삼성과 공동 인턴십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일을 맡았죠. 삼성 스마트시티 설계 발표식에서 타일롱은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생산하는 국가가 되자고 호소했죠. 베트남 기술청은 한국기술윤리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이사는 베트남은 기술이 아니라 품격으로 돌아왔다고 평가했죠. 이제 베트남은 단순히 기술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타일롱은 교육부 연설에서 기술 독립의 진정한 의미를 설파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결과라고 말했죠. 베트남 국립과학기술원은 삼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첫 번째 공동연구 과제로 친환경 반도체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죠. 청년 창업자들 중에는 삼성 장학생 출신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식 교육 모델이 인재 양성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죠. 삼성 베트남 채용 과정에 윤리 인성 면접 항목이 신설되면서 전국적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한 신입 엔지니어는 입사 소감에서 저는 기술이 아닌 가치를 배웠다고 말했죠. 대통령은 마지막 담화에서 진짜 독립은 책임에서 온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기술을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삼성과 베트남 정부는 2040 공동 미래 비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기술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1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 담겨 있었죠. 베트남 내 5개 도시가 K-스마트시티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삼성 마크가 새겨진 새로운 인프라를 보며 이것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기회이자 약속이라고 말했죠. 베트남 기업들도 삼성의 경영 모델을 벤치마킹하며 윤리 경영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유출에 실패한 중국 기업들은 결국 베트남에서 철수했죠. 타일롱은 다음 세대는 기술을 훔치지 않고 배울 줄 아는 나라에서 자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장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죠. 마침내 삼성기술대학의 첫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생 대표가 연단에 올라 감동적인 연설을 했죠. 우리는 기회를 받은 세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회를 줄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다양한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삼성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한국의 은혜,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믿음은 선택입니다.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김 이사는 연설에서 삼성은 단지 공장을 짓는 회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할 사람을 찾는다고 강조했죠. 타일롱은 국가기술청장이 되어 새로운 산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퇴임한 응우엔 대통령은 시민들 사이에 조용히 섞여 행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마지막 장면에서 한국과 베트남 학생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화면에는 기술보다 더 강한 것은 신뢰였다는 자막이 떠올랐죠.